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돈의 속성 또는 뭐 돈의 비밀, 돈과 함께한 우리 사회의 어, 끝, 뭐 이런 식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요. 음, 어, 돈이란 건 뭐 다들 다 경험을 해보셔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저만큼 많이 아실 텐데, 어, 돈이란 게 이게 그 사람 하나하나가 아무리 그, 그 애를 쓴다 하더라도 세상을 본인의 의지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여기서 어떤 분들은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을 키워서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쓰듯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 자유의지를 한번 쳐볼까요? 제 컨텐츠 중에 하나를 보시면, 자유의지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뇌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자유의지는 하나의 이 사람 머리 뇌에 착각의 작용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 그 실험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닌데 일종의 그 결정론에 좀 따른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는 그 환경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정보로 뇌 무의식상에서 알아서 스스로 결정 내려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뇌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거 A 할까 B 할까 할 때 B를 선택했는데 내가 스스로 A 할 수도 있고 B 할 수도 있는데 B를 그냥 아무 상관없이 B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거는 뇌의 착각이고 B를 선택하게끔 미리 자기 무의식에서는 결정을 해서 그 자기가 결정한 것 같은 그런 자의식의 방에 결과를 뿌려줬다는 그런 뇌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뇌 실험 결과 바탕으로 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힘을 키우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 가능한 거 아니냐. 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자유의지가 없을 수 있다는 것과 어, 인간의 어떤 누구든 아무리 용을 쓴다 하더라도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손 치더라도 그 자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뿐이에요. 뭐 트럼프가 지금 본인 스스로 엄청난 결정을 해서 중국을 위협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한 것 같은데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생긴 자리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타고난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해당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트럼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거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책에서 나 이런 결정을 내가 스스로 했어라고 쓴다 하더라도 실제로 트럼프 머리 뇌에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음. 개미가 한 마리 있는데 어, 그 개미 한 마리가 지구에 개미 한 마리가 이 지구라는 거대 행성을 예를 들어서 막 갉아먹어서 부셔버릴 수 있을까요? 개미 한 마리가? 한번 다양한 가능성을 판단해 봤을 때 그 조그만 우리 사람보다 아주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이 지구를 갉아먹어서 또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산산조각내거나 없애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 개개인 한 명은 우리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설사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개미가 지구의 특정한 부분에서 굴을 파가지고 개미집의 10분의 1 정도 땅을 파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또는 나뭇잎을 갉아먹어가지고 나뭇잎 하나 많게 쳐줬을 때 나뭇잎 10개 정도로 갉아먹어서 없애버릴 수는 있어요.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정도는 가능성은 있으나 지구에는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제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고 또는 힘이 세거나 한다 하더라도 우주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미가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 개미 한 마리가 아니고 개미가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 지구에도 꽉 차고 다른 행성까지 전염되다시피 해서 개미가 완전히 행성을 뒤엎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개미들은 지구의 영향력을 있다 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개미들이 모이면. 인간도 인간 개개인 하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인간 사회를 만들어서 인구가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경. 지구를 완전히 뒤덮고 암세포처럼 화성도 뒤덮고 금성도 뒤덮고 우리 은하계를 뒤덮어서 쫙 깔렸을 때 그때는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고 우주에 인간이라는 종족, 인간 사회가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 사회도 누군가 인간의 거대 사회를 그 이리저리 다룬다면 그 인간 사회라는 그 거대한 힘은 자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간 사회를 조정을 해서 그 수많은 인간들을 조정을 한다면 그 최상위에 있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본인 직접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미가 지구 행성 전체를 뒤덮였고 또 너무 많아서 우주에 나가서 화성을 뒤덮고 전 우주에 개미가 다 퍼졌는데 그 개미들을 통제하는 어떤 가운데 한 마리의 여왕개미가 있다 그러면 그 여왕개미는 한 마리지만 그 개미 집단을 이용해서 우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돈이라는 거죠. 음. 그 돈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종이 또는 인터넷 뱅킹에 있으면은 뭐 10억, 1000억이 되든 숫자로만 표현하면 되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상의 0 또는 1이라는 디지털 신호일 뿐입니다. 돈은. 그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뜻은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뜻은 막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들, 인간들을 돈으로, 자본으로 에너지를 빨고 있을까요? 예, 생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돈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의 상품을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또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 돈만큼 일해줄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래가 가능하다면 내 자의에 의해서 거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두뇌가 어디에 홀리거나 마비가 된다면 그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한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자유의지로 그 사람이 판단해서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머릿속, 자기 두뇌 속에 자유의지로 계약한 게 아니고 그 아래 무의식적으로 뭔가에 홀릴 수도 있고 내가 먹었던 어떤 음식에 그런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집중력 있게 생각 못하고 뭐 보험 계약서라든가 어떤 계약서 보면 또 숫자도 많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다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사인해버리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그런 두뇌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당신이 돈을 주고 당신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나랑 계약해서 당신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 노동력은 내 에너지는 그 돈을 준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엄청 모이고 뭐 1억, 10억, 몇 조 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 하루가 아니고 1년 또는 그 사람의 평생 또는 그 사람이 죽어서까지 자손까지 이어지는 대출을 받았다 하면 그 많은 돈을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여왕개미처럼. 자본의 최정점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존재가 과연 선한 존재라면, 착한 존재라면 굳이 인간들의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그것도 집 한 채 사려고 외제차 한번 굴려보려고 아득아득 돈을 모아서는 안 되니까 수백 년 갚아야 할 그런 노예 계약, 노예 대출을 어? 해가면서까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가져가면 그 자본의 중심에 돼 있는 그 자본의 왕이라고 된 개인은 존재는 자본의 왕이 돼서 다시 모든 사람을 위해 모았던 돈을 자비를 베풀까요? 그 최정점에 있는 존재가 선한 존재라면 굳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모아서 다시 자비를 베풀려고 그 돈을 모으게끔 할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사람이 선한 존재라 그러면 아예 그 돈으로 된 시스템 자체를 안 만들 겁니다. 지금 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선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주선이 이제 개발돼서 사람들이 우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우주선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당신은 그 많은 모은 돈으로 당신만의 어떤 대피 우주선을 만들어서 소행성이 언젠가 충돌한다.
또는 환경오염 때문에 뭐 미세먼지 숨을 쉴 수가 없다, 폐암에 걸린다, 그 환경오염으로부터 피신하고 방사능 이런 오염 있잖아요. 그런 피신을 할 때를 위해서 여왕개미처럼 그런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수많은 인간들의 인간 사회를 조종할 것 같지 않나요? 예. 당신이 어떤 이 지구에 어떤 큰 대재앙이 있을 때 살기 위해서 만약 그 여왕개미처럼 어떤 여건이 된다면 그 개미들 집단을 이용해서 또는 우리 인간 집단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들을 모아서 당신만의 대피 우주선을 기술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당신이라도 그 지구의 대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유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라 생각돼요. 아주 정말 성인 군자가 아니라 그러면. 자, 돈을 찍어서 그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아닐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FRB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아예 그 사 단체에서 사기업에서 찍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뿌립니다. 사회에다가.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달러를 찍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돌고 돌아서 한번 쭉 돌아서 이제 다시 돈을 이제 긁어 모으죠. 긁어 모으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겁니다. 네. 뭐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페이스북 사장 누구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테슬라 전기차 만드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영국의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다시 쫙 모이겠죠. 네. 돈은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번다고. 그 모인 돈이 즉 인간의 에너지를 말하고 그 사람은 인간의 에너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런 거죠. 이제 같은 사람인데 노동자도 사람이고 돈을 모아서 자본가도 사람이고 돈 많은 그런 회장, 사장도 사람인데 누구는 당신의 1년치의 중노동을 받을 계약이 돼 있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당신한테 재료비 1달러밖에 안 되는 그러나 자신의 인건비는 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1조 원짜리라고 칭하는 그런 상품으로 맞바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이 되시나요?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그 사람에게 평생 또는 1년치의 중노동을 계약을 해도 갚지 못하는 채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료비는 1달러밖에 안 된 간단한 물건인데 자기의 지식과 노동력이 들어가 있다고 부풀려서 1조 원짜리라고 그걸 팔아치우는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돈이 중요한 사회라고 해서 이제 어거지로 납득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할 텐데 뭐 첨단 상품 그러면 갤럭시 폴드보다 월등히 높은 첨단 기능을 들어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봤을 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과연 1조 원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죠. 네. 자본은 갈수록 집중화되고 돈은 갈수록 집중화되고 극소수 사람에게 극소수 존재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적이죠. 그 자본주의라는 거, 돈 시스템 만든 거의 목적.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아예 이 시스템 자체를 안 만들었겠죠. 네. 인간의 욕심은 그 누구나 그 식욕 같은 경우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배 터지게 먹으면 배가 터져서 죽기 때문이죠. 신체적으로 욕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가질 수도 없고. 근데 돈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에 숫자 몇 개만 더 찍으면 되는 터라
디지털 정보라 전기 신호라 돈은 또 무한히 모을 수가 있어요. 이런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안 좋은 조건. 돈은 무한히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는 물리적 세계에 제약이 없어요. 자, 땅을 한번 볼까요? 토지 같은 경우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 다 모았죠. 끝이 있죠. 끝이 있으면 더 이상 모을 게 없고 어차피 다시 그걸 또 나눠줘야 돼요. 예. 금도 모으다 보면은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요. 아무리 녹여가지고 컴팩트하게 보관한다 하더라도 지구 곳곳에 자기 금을 모아둔들 자기 잘 데가 없으면 금이 더 이상 재산이 아니잖아요. 불편한 물건이 되지. 그러니까 분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음식 같은 경우도 계속 가질 수는 없죠. 음식 또 썩으니까 보관할 데도 없고. 근데 그것도 디지털화된 지금 지금 비트코인도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똑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간 걸 겁니다. 진짜. 아무리 이제 암호화된 거라 하더라도 아무튼 디지털화되면 누군가 다 몰아서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 채무 관계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그 미래, 한 사람의 의식까지 다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거는 정말 이 잘못 쓰면 악의 소용돌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인의 자유를 다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자자손손까지 1만 년간 빚져 있는 조건으로 지금 뭐 1조 원 또는 뭐 100조 원, 1000조 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자손이 노예가 되더라도 지금 1조 원을 써보고 죽자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1조 원이라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써보자. 이런 식의 마음. 자, 돈의 가치는 찍어내는 사람이 조절을 합니다. 예, 돈이라는 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속아서 1조 원이라는 거, 내 모든 걸 가졌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속아서 영혼까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이 대중심리, 군중심리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깊은 고민도 못해요. 예, 명석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미디어, 시끄러운 미디어, TV, 예, 아무 생각 없이 TV 보잖아요, 사람들. 연속극 보고 또 카페인, 커피 자주 마시죠? 카페인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뇌의 혈류량을 줄여들여가지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다만 몸은 각성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잠도 안 오게 할 수 있고.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독성 약물이나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 신경계 작용해가지고 뇌 활동을 방해하고 환청이나 환각 보게 하고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자, 내가 왜 영혼을 돈으로 팔아야 하지? 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돈 관련 자본주의 관련된 이런 시스템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건가 이런 생각도 못하게 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돈이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식을 할 수 없도록 사회가 정신없어지게 만들어졌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보험 서류 한번 다 읽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거 누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할까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복잡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게 중고차 구매할 때도 누가 차 사러 왔을 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 떨어져서 이 중고차에 대해서 사기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런 걸 이용해요. 그 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돈 관련된 자본 관련된 시스템도 주식 시스템도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무슨 모기지 나오고 무슨 대출에 대출을 해주고 보험에 또 보험을 해주고 또는 뭐
주식이 낮으면 또 낮아지면 오히려 돈을 받는 헤지펀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은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잖아요. 음, 인터넷. 인터넷이 우리에겐 아주 소중한 것이죠. 도움도 많이 주고. 자, 인터넷이 발달해서 진정으로 사람 대 사람 직접 만나서 만남을 갖고 사람의 어떤 숨결이라든가 목소리, 그런 음정, 표정, 눈빛 이런 것들 느끼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간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발달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인터넷만 보고 그 안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과연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 또 따뜻함, 인간다움, 또는 뭐 옛날에 말했던 도나 덕, 또는 저스티스, 정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긴 할까요? 느껴보긴 했을까요? 점점 인간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회가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올 것 같고요. 지식만이 첨단만이 존재하는 그런 문명 쪽으로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 미래에 진화된 그 우리의 모습이 진화돼 가지고 뭐 천년 만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인간다움을 그리워해서 어떤 그 미래의 인간이지만 기계 같은 어떤 표정, 눈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인간다움, 그런 게 뭔지 배우기 위해서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연은 인간다움, 정의, 도덕,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라서 구분하는 거죠. 예. 자연은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선과 악도 관심 없어요, 자연은. 둘 다 존재하는 거고 양면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할 뿐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들.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진화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냉철하면서도 머리 좋고 IQ가 높은 머리 큰 사람? 이런 모습일까요? 음, 저도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래에도 이런 정보 에너지, 데이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함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그 정보의 에너지를 만드는 생산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존재의 가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돈과 관련돼서 이 시스템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문제점 많은데, 이게 그대로 가면 그 인간의 에너지들을 다 모아서 우주선도 만들고 뭐 화성으로 가는 뭣도 만들고 또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자, 과연 그 개인의 어떤 노동력을 100년치 노동력을 뺏어가서 그 노동력으로 집약된 돈이나 자본으로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핵융합, 핵에너지 이런 걸 발전시켜가지고 빨리 발전시켜서 뭐 첨단 기술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실익이 있을지, 그건 좀 물음표입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빨리 가야 하는지, 개인의 어떤 그 희생을 에너지를 착취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